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섭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과유불급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필요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다양한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비타민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K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저장되고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을 통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과도하게 쌓여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용성 비타민이 과다 섭취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어입니다. 비타민 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통, 탈모증, 그리고 심한 경우 골관절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위험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일일 권장량은 대략 65만 750mg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어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이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천연식품을 통한 섭취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보충제 형태의 비타민 어는 축적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다 복용 시 우리 몸의 칼슘 및 인 수치를 과도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중 칼슘 및 인 수치의 불균형은 부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식욕 부진, 구토, 근력 약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400에서 800 IU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더 높은 용량을 권장하는 연구도 있지만 이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외선 노출을 통한 자연적인 비타민 D 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충제 섭취 시에는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를 과량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출혈성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여 멍이 쉽게 들거나 심한 경우 내부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비타민 E 보충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비타민 E 섭취를 중단하거나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경우 고용량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중 가장 흔하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비타민 B3, 즉 니아신입니다. 니아신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안면 홍조, 즉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니아신아마이드 형태의 니아신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얼굴 홍조와 같은 급성 부작용을 덜 유발하므로 니아신 섭취가 필요하다면 니아신아마이드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과량의 피리독신을 복용할 경우 신경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손과 발의 감각 저하를 초래하고 심하면 보행이 어려워지는 운동 실조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빛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광과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를 섭취하는 분들은 이러한 비타민 B6의 과잉 섭취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은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고용량에서도 독성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기나 건강 상태에 따라 결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타민 B12 흡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임산부에게 특히 중요한 비타민이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나 특정 항경련제는 엽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엽산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B12 결핍증을 가려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엽산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고용량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 역시 과다 복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 C는 와파린의 작용을 저하시켜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산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공복의 고용량 섭취 시 식도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위가 약한 분들은 섭취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비타민 B 복합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고용량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성분은 고용량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할 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어 구역감, 위장 통증 혹은 안면, 홍조와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의 제형 또한 부작용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씹어먹는 형태의 비타민은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강 내 자극을 주거나 얼굴, 홍조, 구역감과 같은 부작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제나 캡슐형 제형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급성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서방형 제형은 약효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되어 홍조와 같은 급성 반응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 보고에 따르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모든 제형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몸 상태와 선호도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외에도 과다 섭취 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미네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철분입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구토, 설사, 관절통, 위장관 장애, 그리고 심한 경우 내부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mg, 여성은 14mg이며 임산부는 태아의 성장과 혈액량 증가를 위해 20에서 24mg이 권장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철분 과잉 축적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철분 보충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철분은 간이나 심장 등에 축적되어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도 과다 섭취 시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혈관벽에 칼슘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50세 미만 성인은 하루 1000mg, 50세 이상은 1200mg 섭취를 권장하지만 이 또한 식품을 통한 섭취를 우선하고 보충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오히려 면역 기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 흡수를 방해하여 구리 결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 섭취량은 710mg으로 권장됩니다. 아연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고 장기간 고용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그리고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평소의 식습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와 적절한 섭취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비타민을 선택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제를 복용한 후에 평소와 다른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두통, 소화불량, 피부 발진,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양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속 복용하거나 다른 영양제로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비타민 섭취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비타민이 진정으로 우리 건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더욱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